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방사선사 이동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주제는 최근에 나온 그 세레브랄 프로텍션 디바이스인 센티넬 디바이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K타비 레지스트리에 등재된 환자들의 이제 사비대 탑인데요. 탑이가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2018년 K타비 레지스트리에 대한 그 컴플리케이션이라서 지금은 많이 업데이트되고 더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저는 스트로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사실 저희가 2010년부터 제가 탑이 첫 케이스부터 지금까지 한 500케이스 넘게 하고 있는데 스트로크 환자를 만나본 경험은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나 그다음에 메이저 블리딩 아니면 LV 럽처, 코로나 옵스트러션이 많았기 때문에 스트로크가 과연 탑이가 일으킬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센티넬을 접하게 됐었고, 지금까지 뭐 센티넬 12케이스를 해봤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사실 발표를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로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파트너 3 트라이얼이나 에볼루 로우 리스크, 그다음에 파트너 2, 3 트라이얼, 그다음에 보스턴에서 준비한 센티넬 레지스트리를 보면 스트로크 볼륨이 상당히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센티넬만 가지고 연구했던 센티넬 레지스트리는 9%까지 스트로크가 나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는 이번에 발표 주제를 받고 나서 찾으면서 처음 봤던 연구들인데,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스트로크를 가지게 됐고, 이 스트로크를 가지고 뉴럴로지스트들이 다 이미징을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타비를 진행하면서 스트로크가 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건데, 뭐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울타에 있는 칼슘, 그 다음에 밸브에 가지고 있는 티슈, 그 다음에 이전 밸브를 넣었을 때 프리비어스 AVR이나 프리비어스 타비를 하면서 그쪽에 생긴 포린 바디들이 머리로 날아가면서 스트로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FDA 승인을 받은 센티넬 디바이스가 국내에 들어오게 됐고, 아산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도 이제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센티넬 디바이스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센티넬 디바이스는 원사이즈 디바이스고 6프렌치에 어벨러블 합니다. 그리고 필터가 디지털 필터, 프록시멀 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멀 필터가 라이트 브라키오세팔릭 아테리에 걸리게 되고, 디지털 필터는 레프트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디바이스를 봤을 때 그러면 레프트 바질라 아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질라 아테리가 브레인의 뒷측면을 감당하기 때문에 뭐 인체에서 뇌기능인지나 시야 확보인지, 언어 능지에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실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울틱에서 나오는 포베슬의 모디피케이션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82%의 환자분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브라키오세팔릭 아테리에서 캐로티드와 VA가 부지되고 레프트 캐로티드와 VA가 따로 부지되는 아나토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보스턴의 센티넬 디바이스가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록시멀 필터가 라이트 브라키오세팔릭 아테리에 걸리게 되고, 디지털 필터가 레프트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플로로 보시는 영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U자형 타입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 혈관에 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설션하는 과정인데요. 뭐 처음에 이제 프록시멀 필터를 언시싱해서 풀어주고, 그다음에 요 앞에 앵귤레이션 질 수 있는 이 U 쉐입을 만들어서 캐로티드 아테리에 와이링을 해서 마지막으로 프록시멀 아테리 필터를 위치하게 됩니다. 대충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반대로 뺄 때는 프록시멀 필터를 안으로 갖고 들어오고 U-쉐입을 일자로 피고 마지막으로 프록시멀 필터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진행한 센티넬 케이스를 두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케이스는 뭐 애뉴루스와 LVOT에는 칼슘이 없었고, 아orta에 보시면 뭐 업도멘 아orta에는 칼슘이 좀 있었지만 아치에는 칼슘이 없는 환자로서 히트 유니트 830의 칼슘 스코어를 가졌고, 아산에서 연구 진행 중인 센티넬 트라이에 맞았기 때문에 센티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산에서 센티넬 그 트라이얼을 진행할 때는 아가스톤 유닛을 요즘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스톤 유닛으로 그 인디케이션을 정해야 하지만 저희 서울대학교 본원이 아가스톤 유닛을 안 쓰고 히트 유닛을 쓰기 때문에 히트 유닛으로 변경했을 때 800 이상 환자에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티넬 디바이스를 걸었고, 이 환자는 어큐레이트 네오 2를 사용해서 타비를 진행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프리발루닝을 했고, 뭐 사실 이거는 뒤 발표자 김태훈 선생님이 어큐레이트 네오 2를 발표해 주실 거기 때문에 어큐레이트 네오 2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커미셜 얼라인 체크를 하고, 밸브를 오프닝하고, 파이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센티넬 제거했고, 센티넬 제거한 후에 이렇게 보시면 데브리들이 걸려있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전에 AVR을 받은 환자로서 애뉴루스와 뭐 LVOT는 당연히 칼슘이 없었고, 이전에 AVR을 받으면서 마그마 밸브를 가지고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마그마 라인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밸브인 밸브로 인디케이션을 적용해서 센티넬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사실 밸브인 밸브보다 중요했던 게 밸브인 밸브를 진행하면서 에볼룻 R을 선택했고, 에볼룻 R이 계속 그 언시싱 하면서 메탈 대 메탈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마이그레이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리캡처를 진행했고 4번의 언시싱을 해서 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갖고 있던 밸브의 티슈가 끌려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센티넬이 효과적이다라는 연구가 2개가 있습니다. 센티넬 IDA 트라이랑 센티넬 레지스트리가 있는데, 뭐 사실 이 내용은 센티넬을 적용했을 때 센티넬을 적용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뭐 42%의 스트로크 확률을 줄일 수 있었다. 네, 63%나 줄일 수 있었다를 보여주고 있는 연구입니다. 뭐 다 같은 내용이고, 앞에서 말한다시피 IDE 트라이얼이랑 비슷한 프로텍티드 타빗 트라이얼이고요. 이것도 21%의 환자분에서 스트로크를 줄일 수 있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테이크어웨이 메시지로 제가 이걸 가지고 오긴 했지만, 미국 경우에는 사실 센티넬 디바이스를 의사 결정하에 보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쓰면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그럴 수 있는 실정이 아니고요. 사실 뭐 센티넬 디바이스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도 굉장히 가격적인 부담도 있을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스트로크 환자군을 정해서 센티넬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센티넬 디바이스를 본원에 이제 기자회심을 통해서 올렸을 때 저희보다 영상의학과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 뉴로 인터벤션을 하면서 센티넬을 쓸 수 있느냐를 물어봤었는데, 아직까지는 보스턴에서 보스턴 본사에서 타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비에밖에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돼서 뭐 신경학적 문제가 있고 리스키가 있는 환자들이 오히려 인터벤션이나 테바, 에바 이런 시술을 할 때 쓸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비가 국내에서 시작된 지 13년이 지나서 밸브인 밸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이슈들이 좀 있어서 제가 보험 이슈를 저희가 겪은 케이스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지금 타비 보험 고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최초 1회는 보험을 인정하며 1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비급여를 진행한다. 그리고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대동맥 판막이란 함은 AVA가 1보다 적어야 되며 민피지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가 3개였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2011년에 AVR을 했고 2023년에 타비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밸브 페일러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밸브 에어리어가 1보다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비의 기준이 맞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4년에 타비를 진행했고 2023년에 다시 밸브 페일러로 타비를 진행했습니다. 이 환자 또한 2014년에 선별급여, 즉 보험이 아닌 상태에서 타비를 진행했기 때문에 2023년 보험 타비가 첫 번째 타비로 인정을 하면서 또한 밸브 에어리어가 1보다 크다는 이유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2016년에 80%, 그러니까 2015년 4월에 이제 본인 부담 80으로 첫 번째 보험이 됐고요. 선별급여가 진행이 됐고, 그때 본인 부담 80%로 타비를 진행했던 환자가 2023년에 같은 밸브 페일러로 오셔서 타비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번째 타비로 인정을 해주면서 인정비급여 타비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비급여로 시술을 해야 하느냐가 너무 궁금했고, 사실 밸브인 밸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심평원의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신문고에서 질의를 했고 국민신문고에서 얻은 내용은 보험으로 한 번이라도 타비를 진행했다면 밸브 에어리어 기준에 관심 없이 민피지에 관심 없이 타비를 인정비급여로 해도 좋다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이동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좀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센티넬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 디스커션하고 그 다음에 보험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청중이나 패널 선생님 마이크 드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선생님. 네. 아세로마가 많아도 데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이 네. 있고 깨끗한데도 굉장히 많은 데브리가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대에서는 어떤 환자한테 센티넬을 초이스하세요? 사실 지금까지는 뭐 쓸 수 있는 환자들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센티넬 리지스트리의 인디케이션에 맞는 환자들만 썼습니다. 그 밸브인 밸브, 그다음에 바이커스피드, 그다음에 포셀리나 올타. 스터디에 인롤되는 환자들을 이제 하신 거고, 네네. 그냥 타비할 때는 지금 센티넬을 잘 안 쓰시나요? 못 씁니다. 지금 나라에서 법적으로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의료 진행 중입니다. 네, 수기료는 서울대에서 어느 정도를 책정하고 있고, 네. 그리고 014 와이어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 수기료는 100만 원 책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가격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수기료를 좀 낮추자 해서 최대한 낮췄고, 뭐 사실 014 와이어는 교수님들이 사용하는 워크호스, 가장 편한 워크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시온 와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권지현 선생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저 서울성모병원 권지현 간호사입니다. 저는 센티넬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코멘트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스트로크와 관련해서 저희 병원의 케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워낙에 이제 저희가 메디트로닉 제품을 사용해서 타비는 정말 심플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환자분은 저희 병원 자체에서는 이제 미다졸람이랑 펜타닐을 사용해서 이제 세디에이션을 저희 캣방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을 이제 다 시술이 완벽하게 잘 끝났고 환자분을 깨우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퓨필 반사도 없고 모터나 아니면 의식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전에 이제 펠로우 선생님께서 이전 기록을 봤더니 예전에 뭐 환자분이 이제 마취 경력에 있어서 마취가 잘 안 깨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날도 이제 그 진정 마취제를 깨우기 위한 프로닐 제제도 좋지만 잘 깨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면 잘 안 깨는구나 라고 그냥 인지를 하고 CCU로 그냥 바로 환자분을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추후에 이제 CCU에서도 계속 환자분을 깨웠는데 환자분이 안 깨어지니까 이제 브레인 MRI나 이런 걸 찍었더니 이제 스트로크라고 그때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역으로 이제 그거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그 아orta 아치 쪽에 이제 데브리가 아무래도 날아가서
이제 건드려진 상황에서 이제 스트로크가 발생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즘 캣방에서도 이제 세데이션을 하면서 이제 타비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그 깨우는 과정에서 만약에 뭐 글라스코마 스케일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푸필 플리베스를 확인한다거나 이렇게 스트로크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분을 잘 깨우고 다 이제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CCU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가 실제로 탑의하고 나서 이 스트로크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바로 발견돼가지고 신경과 연락하고 일사천리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며칠 있다가 막 딜레이 되고 MRI 찍고 이렇게 딜레이 되는 케이스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스트로크 오는 환자는 그 다음 그걸 어떻게 진행하세요? 바로 신경과로 그냥 가나요? 뭐 사실 저희는 타비하다가 스트로크 경험은 아직 없고요. 오히려 그 저희는 타비는 마취과가 전부 다 동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취과 매니지먼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세데이션을 하고 APIP 시술을 하다가 스트로크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신경과 컨설트해서 신경외과랑 같이 협진하거나 아니면 뭐 사실 APIP 같은 시술이야 중간에 멈추고 다시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과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드리면 센티넬은 지금 국내에서 쓸 수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서울대에서 신의로가 안 된 거고 신의로가 된 병원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태고 와이어는 시원 쓰면 다 삭하면 됩니다, 선생님. 예, 한 가지밖에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돼서. 케이스 중에 저희가 메이저 스트로크 케이스 중에 MR을 찍고 나서 리트리버리 가능한 모양이 있어서 영상학과 유럽 파트에서 그를 저희 뭐 스네어 비슷한 약간 뭐 이렇게 그런 디바이스로 리트리버를 해서 잘 해결된 케이스가 있었고요. 선생님 처음에 이제 데이터에서 스트로크가 1.7%라고 네, 얘기 네. 나왔듯이 그 센티넬 스터디만 9% 나와서 요거는 약간 좀 그 데이터만 좀 유난히 높은 게 네. 의심이 되고, 그 프로텍티드 타바에서 NEGM 갈 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가는 게 아니라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디세이블링 스트로크로 약간 우겨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센티넬 연구를 했을 때 얼마나 이 숫자를 들여서 유의한 차이를 보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발표 이상 없으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